누굴 위한 88 대책인가? 아파트는 망고쌤. 자,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타이틀이 중요한데, 타이틀은 이게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에요. 확대 방안. 자, 제가 왜 대책이라고 했고 공급 대책이라고 했냐면 규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규제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할 일은 금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거죠. 그죠? 확대 방안. 그래서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급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라는 겁니다. 규제가 아니에요. 한번 왜 나왔을까? 이런 고민했어요. 이 시국에 갑자기 왜 공급 대책이 나왔을까? 자, 보시면 지난 정부하고 이제 많이 다른 게 있다는 거지. 이게 최근 15주간 망고맵이라 그래갖고 그냥 한눈에 그냥 알아볼 수 있게 맨날 뭐 몇 점 몇 프로 올랐다, 몇 점 몇 프로 올랐다 이러는데 그게 와닿아? 숫자가 와닿아? 이제 그래서 시각화를 해놓은 거예요. 15주, 최근 15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서부터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요렇게 최근으로 오는 거예요. 날짜가 다 있긴 한데 보시면 최근 15주간 보면 강남 3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최근 7, 8주 전부터는 서울 전역이 매우 핫해졌다. 매우 빨간색이다. 즉 여기서 매우 빨간색은 0.3포인트 오르는 건데 어떤 분은 52주니까 52 곱하기 0.3 하면 엄청 많이 오르는 거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 증감률은요 복리예요. 복리. 52주 하면 15% 오르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가로 열고 1 플러스 0.03 가로 닫고에 52승이 되는 겁니다. 52승. 거의 0.3씩 오르면 거의 몇십 프로씩 오르는 거다. 1년 동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아직도 이게 증감률이 복리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복리다. 매주 주복리다. 주복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매매인데 이건 전세라는 거예요. 매매 못지않게 전세도 엄청 빡세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전세는 이제 64주째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모두가 불편한 거야. 집 있는 사람 빼고는 모두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잡아야겠다 이런 거죠. 전세는 실수요니까 아무래도 공급이라든지 금리에 되게 민감하거든. 그래서 전세가 64주 동안 올랐다는 이야기는 이게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야기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둘 다 오르니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지난 정부 같으면 요것도 누가 움직이는 거야? 다주택자 놈들이 움직이나? 법인이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이 싹 빠지고 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냥 집이 없어서 오르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공급할 테니까 진정하시고 집 좀 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패닉 바잉 하지 마세요. 이런 건데 패닉 바잉 안 하면 뭐해? 전세로 가겠지. 그럼 전세가 또 오르겠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전세 금리가 바로 오르느냐 시간이 가면서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를 밀어 올리느냐 이 차이인데 지금은 이제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분위기보다는 전세보다 매매가 더 빨리 달리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전세가 올라야 매매가 오른다. 이 공식처럼 이제 지난 장의 논리라 그랬죠. 이번 장은 약간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볼게. 88 공급 대책 뭐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라이브 때 이야기 드렸는데 보세요. 도심 내의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도심에 좋은 집이 필요한 거지. 새 집이 필요한 거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성을 높이고 빠르게 진행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결국에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용적률 얘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나오더라고요. 용적률을 올려줘야 될 거고 그리고 진행을 빨리 시키려면 인허가를 단축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사실 빌라는 관심도 없고 요즘에는 아파트만 관심 있는데 왜 자꾸 비아파트 이야기를 건드냐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비아파트를 왜 건드냐면 이런 거지. 비아파트에
전세 사기 문제로 B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그 아파트의 전세 수요로 들어오면서 전세 가격을 올리니까 전세가 60몇 주째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세를 좀 진정을 시키려면 당장 빨리 공급이 되는 B아파트 쪽을 살려가지고 아파트 전세 수요 일부를 빌라 시장이나 B아파트 시장으로 옮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처방인 거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여기서 여러분 이게 빌라 뭐 관심도 없다 뭐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끝까지 들으면 알려줄게요. 자, 기발표된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여러분, 이게 되게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길지 않아? 말이 길어. 그치? 말이 많아. 여기 보세요. 자,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기존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공급을 하든가, 아니면 신규 택지, 소위 말하는 신도시에 집을 지으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도심 공급을 확대시킬 거고, 신도시 지정해 놓은 거 빨리빨리 추진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게 그건데, 자, 보시면 기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신도시 무슨 택지지구 이런 거죠. 신속 공급이 아니고요, 신속 공급 확신 부여예요. 뭔 소리냐면 3기 신도시를 빨리빨리 입주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3기 신도시가 빨리 입주할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 이야기인 거예요. 확신부여. 웃기지 않아요? 나 이 단어 보고 너무 놀랐는데, 확신부여. 그러니까 정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3기 신도시 빨리 입주시키기 힘들다. 근데 빨리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입주시킬 거니까 패닉바잉에 동참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이제 신규 택지 발표는 뭐냐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야?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겠다. 해제시켜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뭔 단어가 있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냐면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에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 분들은 서울 내 신축에 더 살고 싶어 하죠. 맞나요? 그러면 서울 내 신축에 살고 싶은데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해야 되는데, 신규 택지인데 서울 내 신축으로 한다? 그 이야기는 뭐야?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오세훈 시장 이야기잖아. 그러면 서울이나 서울에 인접해 있는 데를 열 건데, 서울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라는 거로 서울을 한번 쌌잖아, 이렇게. 서울을 쌌거든. 그게 그린벨트의 원리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지.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데를 해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나온 게 내곡동, 세곡동 이야기 나왔어요. 아니, 강북에도 많은데요. 강북에 있는 그린벨트는 산악지대라 평평한 데가 많이 없어갖고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 근데 강남 쪽에 있는 데는 그린벨트가 평평해. 예전에 그 강남에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때 그때 풀어가지고 집값이 완전된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내곡동, 세곡동 이런 데가 해제될 거다라고 했고, 또 그 하남 초이동, 그리고 하남 초이동 옆에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드렸던, 항상 주택 공급 문제가 오면 강남 3구라 부담이 많이 돼서 말을 안 할 뿐이지, 항상 풀고 싶은 데는 아마 올림픽 선수촌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 있는데 거기랑 그 인근 초이동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거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가서 뭘 사놓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가 보다, 아 서울 가까운데 그린벨트 풀어서 뭐 몇만 원 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어딜 사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시세대로 사가지고 강제 수용 나가는 건데, 그 수용가가 지금 시세보다 쌀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선수들은 옛날에 LH에서 그랬잖아. 그린벨트 해제되는 거 안에 안 사고 해제되는 거 바로 옆에를 사잖아. 자,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은 뭐냐면, 이거는 PF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지방시장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PF에 될 만한 곳에 돈을 팍팍 밀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혹시 우리가 대책, 공급 대책 발표했는데도 집값이 뜨고 그러면, 혹시 니네 단톡방에서 뭐 시세 조정하고 말이야, 분여회에서 말이야, 부동산 갈구고 말이야,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막 찾아가지고 다 조지겠어.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시세 조정하고 부동산 압박 넣고 매물 내놓을 때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단체로 집단 린치하고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합법이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바뀌었죠. 그런 거 이제 하겠다. 엄포 넣는 거죠. 예. 근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뭐 단톡방도 이제 뭐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자본시장법인가 그건데 자본시장법이 부동산 단톡방도 해당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약을 한 걸 보여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방향이에요, 추진 방향.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은 뭐라고?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정비사업 속도를 제공하고 부담을 경과시키겠다. 속도 제거가 뭐야? 그 소위 말하는 신통기를 하겠다는 거죠. 신통기, 신속통합 기획을 해서 최대한 인허가를 단축시켜줘서 빨리빨리 진행시키겠다. 되고 있는 거는 빨리빨리 진행시키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돈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풀어준다. 신통기랑 용적률 풀어주는 걸 결합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는 관심이 많잖아요. 노후계획도시도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그래서 선도지구를 매년 지정해갖고 빨리빨리 진행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 많이 급해요. 자,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은 뭐야? 비아파트. 비아파트는 뭐냐면 빌라를 아예 안 짓는 거지. 지금 빌라를 아예 안 짓기 때문에 빌라를 짓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빌라나 다세대,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는 이제 빨리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세 사기로 아무도 안 사는데 누가 신축을 짓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을 지으면 정부에서 11만 원을 매입해 주겠다. 더 매입해 주겠고 서울은 짓는 족족 정부에서 다 사주겠다. 그래서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 충격과 공포. 그래서 신축에서 공급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수도권 공공택지 자 22조 미분양 매입 확약. 야, 지금 했으면 미분양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미분양 나면 우리가 다 사줄게. 이런 거 다 사줄게. 그래서 빨리빨리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택지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 조건으로 땅을 이제 팔거든요. 근데 후분양 조건으로 팔았던 땅도 미리 선분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분양하고 후분양하고 차이가 큽니다.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땅만 확보하면은 진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체 아파트를 짓는데 1,000억이 들면 10%만 있으면 된다. 100억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건데 후분양이라는 거는 공정이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할 수 있는 거라서 1,000억이 공사비가 들면 거의 800억이나 900억이 있어야 하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분양보다 선분양이 훨씬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분양을 하는 거예요. 민간 주도로 하기 때문에 민간은 돈이 돼야 되고 하니까 선분양 제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선분양이 나쁘네, 후분양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분양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선분양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택지 발표 이거는 뭐냐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죠.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은 PF인데 이제 PF 옥석 고르기가 어땠어? 고르기가 뭐냐면 PF 중에 가망 없는 거는 지원 안 하고 가망 있는 것만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걸 35조 원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거죠. PF를 살리면 PF가 어차피 진행이 많이 된 거니까 되고 있는 거가 공급이 좀 빨라지겠죠. 네, 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을 제정한답니다. 딱 이거 보면 느끼는 게 없어요? 특례법을 제정한다는데 특례법의 내용은 이런 거죠. 이게 기간을 단축해 주겠다. 빨리빨리 진행하게 해주겠다. 심의하고 막 인허가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혜택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그 신통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3년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시간이 이런 건데 이제 요거죠. 요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비계획 지정, 정비계획 수립 이게 한 5년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3년을 줄여서 2년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시키면 이것도 한 2년 이상 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에서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보면 되죠? 특례법 제정이라고 되어 있죠. 특례법 제정. 법 통과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얼마나 도와줄 거냐 민주당이 이런 건데 도와주겠어요? 자, 주요 내용이 용적률 완화. 이게 키포인트죠. 결국에는 돈이 되게 해주려고 그러면 용적률 완화를 해줄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용적률 완화를 해줄 건데 용적률 완화하는 명분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360까지 해주려고
300인데 390까지 해주는 걸로 10%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일반 정비구역은 300에서 330으로 해주겠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용적률을 풀어줘야 돈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만 풀어주면 뭐합니까? 그러면 용적률 풀어준 거 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임대주택도 이렇게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용적률 풀어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이제 300에서 330으로 풀어줬어요. 그럼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럼 사실상 30%가 늘어난 게 아니고 뭐 30% 늘려줬는데 15%밖에 안 늘어나는 거죠. 그죠? 반을 내놔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데는 줄여가지고 50%가 아니라 30% 수준까지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선도지구 이야기. 선도지구 이야기는 이제 올해 11월에 지정이 되죠. 그거 외에 매년 차곡차곡 진행을 시킬 거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선도지구 많이 지정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라. 선도지구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희망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도지구가 처음 됐고 두 번째 됐고 해서 그게 이제 그 순서대로 될 거다? 아닐 수도 있어요. 뒤에 한 게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신축 매입. 새로 신축을 지어야 되는데 신축을 안 지니까 무제한으로 서울시에서는 무제한으로 계속 사드리겠다. 제발 좀 지어라. 이런 이야기. 요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의 저가 전세 시장의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총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아파트를 금방 못 지으니까 주택이라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는 않죠. 자,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시험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별 3개. 자, 등록 임대 사업자 이야기인데 임대인의 임대 수요를 정상화시킨다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사람들이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월세를 놔야지 집이 생기면서 안정되지 않겠니? 그러면 아니 뭐 임대인은 남는 것도 없는데 뭐 자꾸 뭐 해달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남는 게 있어야죠. 뭐 옛날에도 뭐 해준다고 해놓고 다 없애버리고 막 이러니까 뭐라 그래? 126%를 이런 것도 안 없애주고 막 이러니까 아 그래? 혜택을 주는데 이제 이런 혜택을 주겠다. 자 봐. 소형 신축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게 소형주택이 뭐야? 60제곱미터 이하. 보통 우리가 말하는 24평 이하를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25년까지였는데, 27년 12월까지 해주겠다. 정부도 사는데, 임대인들도 사서 좀 놔라. 그런 거고, 요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좀 사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또 고려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데, 수도권 6억 이하니까 대상이 많지는 않겠다. 신축 소형이잖아요. 신축으로 오피스텔을 줬는데 5구제곱미터면서 6억 이하면 되게 작은 거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기축 소형주택. 기축은 뭐야? 신축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딱 하면 세제상 혜택을 주는데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런 거죠.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 해당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60제곱미터 이하, 24평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6억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내가 다주택자인데 기축 24평 이하를 사서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근데 빌라가 오르겠습니까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재개발구역에 빌라를 사서 등록 임대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주택자가? 그동안에 다주택자들이 하기가 힘들었잖아. 그래서 재개발구역 이제 지정 안 된 거, 기존 거 있잖아요. 27년 12월까지 요거를 사서 등록 임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억 이하여야 되니까 아주 작은 거 6억 이하만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 이야기를 하면 또 파리 피플들이죠. 파리 피플들. 빌라 업자님들께서 또 엄청 이게 큰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요거 아래로 빌라 사파를 권유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요 대책 읽으면서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사실 저는 빌라 잘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7년 12월까지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도 재개발 될 만한 데가 있잖아. 그렇죠? 예. 물론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 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체적인 디테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여러 개 사도 취득세 중과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임대를 놓는 거는 저는 임대를 놓아서 임대 수익만을 가져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왜 아니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드린 말씀인데 이제 빌라나 다세대 또는 소형 오피스텔은 사서 임대를 놓는 것은 정부랑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몇 년 전부터 드렸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계속 청년 임대다, 매입 임대다 하면서 계속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새로 짓거나 뭐 청년 임대주택 이런 거 짓잖아. 그리고 매입해가지고 싸게 놓고 뭐 오래 살 수 있는 걸 놓고 이러는데 그럼 민간이 갖고 있는 걸 누가 들어가? 정부에 사는 것부터 먼저 들어가지. 근데 이게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지. 왜냐하면 집값은 계속 비싸지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계속 나와야 되니까 이게 점점 그 규모가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정부에 사는 거를 먼저 신청해 놓고 떨어지면 그때 사 이제 민간에서 하는 거를 임대를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정부랑 싸움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길게 보면은 이게 현명한 방법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매입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사서 재개발이 되거나 또는 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축 소형을 27년 12월까지니까 그 사이에 시장이 좋아질 거 아니야.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서 그런 걸 잘 노려서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 있는 그런 데를 사놓으면 좋겠다. 물론 난이도는 좀 있겠지만 그러면 어쩌면 이게 좀 구멍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이제 항상 그래요. 좀 이렇게 뭔가 초토화가 되면 정부는 이제 그런 거야.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지. 뭐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하고 정부의 관계를 보면은 항상 그런 거죠. 정부가 많이 힘들 때는 다주택자들한테 손을 버리고 시장이 너무 뜨겁고 이제 막 다주택자들을 욕하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이제 적으로 돌아서는 거지. 지난 정권에 적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다시 친구로 이제 비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친구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투자 포인트를 잘 잡으면 혜택을 크게 할 수가 있지. 어차피 등록 임대라는 게 뭐 몇 년이지? 이게 6년인가?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거니까 6년 뒤에 많이 진행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 근데 6억 이하여야 된다. 6억 이하. 자, 그래서 반지하 빌라?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 가서 투자를 할 거야? 그지? 지금 가격으로 샀는데 보상가가 낮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구역을 정확히 알면 그 구역에 벗어나 있는 거기를 사야 되는 건데 그게 알고 하기가 쉽나? 아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린벨트를 또 풀어서 8만 호로 한다는데 8만 호가 많은 거야? 8만 호가? 서울에 1년에 10년 평균으로 3만 5천 호 정도 있으면 공급이 되면 신규 아파트가 되면 좋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서울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3만 5천 호 정도 공급됐는데 그래서 서울에는 3만 5천 원 정도 공급돼야 되고 3만 5천 원보다 많으면 공급이 좀 많은 거고 적으면 공급이 적은 거다. 이런 논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1년에 서울의 평균 신축 아파트가 3만 5천 호가 들어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몇배가 올랐어요. 서울. 우리가 이제 뭐 지수는 다르지만 우리 피부로 느끼기에는 두세 배씩 다 올랐지 않습니까? 1년에 3만 5천 원씩 공급이 돼도 서울이 두세 배씩 다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고점 찍고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두세 배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서울은 10년 평균 3만 5천 원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되어야 안정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3만 5천 원 이야기는 나는 좀 어이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 후내년 3만 5천 원 밑으로 몇 년 동안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노?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계속 하반기에 떨어진다. 뭐 40% 이상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 보면은 뭘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근거가 맞는 건지 이렇게 자꾸 의문이 생긴다. 지방 미분양 대책인데 그 유감이라고 썼습니다. 유감. 왜 망고쌤이 유감이라고 썼냐면 자 기존 1주택자가 25년 12월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양도세 종부세에 적용하겠다. 이런 게 취득세는 아니고 기존 1주택이니까 뭐 취득세 이야기는 없는 거지. 근데 왜 유감이냐? 1주택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유동성을 수혜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 유감이다. 진짜 이걸 잡고 싶으면 다주택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모를까?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좀 더 망가지기를 기다리는 거지. 지방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다주택한테 이걸 풀어준다고 대놓고 써놓으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 1주택자만 하는데 더 망가지면 이제 아까처럼 기존 1주택이란 말 싹
하고 비주택처럼 이제 기축 뭐 이렇게 뭐 중공업 미분양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입지, 이거죠. 높은 입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서울 가까운 그린벨트 이런 이야기예요. 우량주택 21만 원을 공급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21.7만 원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조기 공급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조기 공급. 그래서 42만 7천 원을 토탈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소한 3년 동안은 정해진 미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총평. 결국 정부는 공급 부족을 시인했다. 맞죠?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공급 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지난 정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단이 정확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 규제가 없죠. 금융 규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뭘까? 이거를 금융 규제를 하면 전방위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금융 규제는 금리나 한도를 줄이는 건데 금리나 한도를 줄이면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에만 후끈한데 전국이 다 금리나 한도가 다 줄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건드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방법이 규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만 규제하면 되는데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나잖아. 그래서 아직 금융 규제는 신중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는 일이 그걸 거야 아마. 기준금리 내려가는 만큼 가상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압박하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규제 지역은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다. 공급 부족을 시인했고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비주택 쪽인데 비주택을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가 아파트 전세 시장 정도에 일단 영향을 줄 거다. 결국 얘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그냥 구호죠. 앞으로 열심히 공급을 할 계획을 계획했으니까 제발 좀 믿어주시고 패닉 바잉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정해진 미래다. 다만 이번 정부는 남 탓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이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적어도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이라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 3년, 4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다 공급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3대가 덕을 쌓아야 됩니다. 3대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면 이번 정부에서 입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다음 정권에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한 거를 그 다음 정부에서 이어서 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정부까지, 다다음 정부까지 열심히 잘해서 추진을 해야 서울이나 서울 인근의 대규모 공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부에서 한 거를 그 다음 정부에서 잘 이어받아서 추진하고 그 다다음 정부까지 잘 추진해서 이번 정부에서 계획한 게 잘 진행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